양치할 때 피가 배어나오고 잇몸이 붓거나 욱신거린다면 그건 단순히 입속 문제로만 끝나지 않습니다. 치주염은 세균과 염증이 혈관으로 스며들어 전신에 영향을 주는 침묵의 염증이에요. 정말 충격적인 사실을 하나 알려드릴게요. 치주염이 있는 사람은 심혈관 질환 위험이 무려 2-3배 높아집니다. 그것도 단순히 우연의 일치가 아니라 직접적인 연관이 있어요. 오늘은 잇몸에서 시작된 염증이 어떻게 심장과 뇌혈관까지 위험하게 만드는지, 그리고 집에서 30초 만에 할 수 있는 자가 점검법과 7일 회복 루틴까지 모두 알려드리겠습니다. 마지막에는 즉시 응급실로 가야 할 위험 신호도 정확히 알려드릴 예정이니까 끝까지 집중해주세요. 실제로 한 분은 몇 달째 잇몸에서 피가 나는 것을 방치하다가 갑작스러운 가슴 통증으로 응급실에 오셨어요. 검사 결과 관상동맥에 염증이 심해져 있었고 입속 세균과 동일한 세균이 혈관에서도 발견됐습니다. 다행히 빠른 치료로 큰 문제 없이 회복하셨지만 만약 더 늦었다면 정말 위험할 뻔했어요.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걸까요? 그 무서운 연결고리를 지금부터 정확히 보여드리겠습니다. 먼저 치주염이 어떻게 심혈관 질환으로 이어지는지 단계별로 설명드릴게요. 이 과정을 이해하시면 왜 양치가 심장을 지키는 일인지 확실히 아실 수 있을 거예요. 첫 번째 단계는 치태 형성입니다. 음식물 찌꺼기와 세균이 엉켜서 치아에 끈적한 막을 만들어요. 이게 바로 치태입니다. 두 번째 단계에서 치태가 굳어져서 치석이 됩니다. 칫솔로는 제거가 안 되는 딱딱한 덩어리가 되는 거죠. 세 번째 단계가 정말 중요해요. 치석 주변으로 잇몸에 주머니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이 주머니 안에서 세균들이 번식하면서 독소를 만들어내요. 네 번째 단계에서 드디어 혈관으로 침투가 시작됩니다. 염증으로 약해진 잇몸 혈관을 통해 세균과 독소가 혈액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이를 미세한 균열증이라고 부릅니다. 다섯 번째 단계가 가장 무서운 부분입니다. 혈액을 타고 돌아다니는 세균과 염증 물질들이 혈관 벽에 달라붙어요. 그러면 혈관 안쪽이 예민해지고 지방 찌꺼기와 염증 세포들이 엉겨붙기 시작합니다. 마지막 단계에서 혈관이 좁아지거나 막히게 되면서 협심증, 심근경색, 뇌졸중 같은 심각한 질환이 발생하는 거예요. 정말 무서운 건 이 모든 과정이 아무런 증상 없이 몇 년에 걸쳐서 진행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침묵의 염증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당뇨가 있으신 분들은 더욱 주의하셔야 해요. 당뇨와 치주염은 서로를 악화시키는 악순환 고리를 만들어요. 혈당이 높으면 잇몸이 더 약해지고 염증이 심해지고 잇몸 염증이 심해질수록 혈당 조절이 더 어려워지는 거죠. 그럼 이제 본인이 위험한지 30초 만에 체크해보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5가지 경고 신호 중에서 2개 이상 해당되면 치과 검진을 받으시는 것을 강력히 권합니다. 첫 번째 신호는 양치나 사과를 씹을 때 일주일 이상 계속 피가 나는 것입니다. 가끔 한두 번 피가 나는 건 괜찮지만 지속적으로 출혈이 있다면 염증이 진행되고 있다는 신호예요. 두 번째 신호는 아침 입냄새가 심하고 입안이 끈적끈적한 느낌이 드는 것입니다. 이는 밤사이 세균이 번식하면서 독소를 만들어내기 때문이에요. 세 번째 신호는 잇몸이 내려가서 치아가 길어 보이는 것입니다. 염증으로 인해 잇몸 조직이 파괴되면서 치아 뿌리가 노출되는 거예요. 네 번째 신호는 치아가 드문드문 흔들리는 것입니다. 치아를 지지하는 뼈가 염증으로 인해 약해지면서 생기는 현상이에요. 5번째 신호는 당뇨, 흡연, 고혈압 같은 위험 요인이 있는 경우입니다. 이런 조건들은 치주염을 악화시키고 심혈관 위험을 더욱 높여요. 이 중에서 2개 이상 해당되신다면 지금 당장 치과 예약을 잡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제 집에서 할 수 있는 7일 회복 루틴을 알려드릴게요. 이 방법들을 꾸준히 실천하시면 잇몸 염증을 줄이고 심혈관 건강도 함께 지킬 수 있어요. 첫 번째는 올바른 칫솔질입니다. 아침과 저녁에 2분씩 부드러운 칫솔을 사용해서 잇몸과 45도 각도로 부드럽게 닦아주세요. 너무 세게 닦으면 오히려 잇몸을 상처낼 수 있어요. 두 번째는 치실과 치간 칫솔 사용입니다. 하루에 한 번이라도 꾸준히 해주세요. 칫솔로는 제거되지 않는 치아 사이사이의 세균과 음식물 찌꺼기를 제거하는데 정말 중요해요. 세 번째는 양치 후 30분 이내에 달달한 간식이나 야식을 줄이는 것입니다. 특히 설탕이 많이 들어간 음식은 세균의 먹이가 되어서 염증을 악화시켜요. 네 번째는 물을 자주 마시는 것입니다. 침 분비를 늘려서 자연적인 세정 효과를 높이고 세균이 번식하기 어려운 환경을 만들어줘요. 5번째는 금연입니다.
담배는 잇몸 혈관을 수축시키고 면역력을 떨어뜨려서 치주염을 급속도로 악화시켜요. 여섯 번째는 가글 사용법입니다. 자극이 없는 무알코올 가글을 사용하시고 의약품 성분이 들어간 것은 단기간만 사용하세요. 너무 오래 사용하면 입속 유익한 세균까지 죽일 수 있거든요. 일곱 번째는 정기적인 치과 검진입니다. 6개월에 한 번씩은 전문적인 관리를 받으시는 것이 좋아요. 치과에서는 어떤 치료를 받게 될까요? 치주염의 단계에 따라 치료법이 달라져요. 초기 단계에서는 스케일링으로 치석을 제거하고 치근면, 세정을 통해 치아 뿌리 표면을 깨끗하게 만들어줍니다. 중간 단계에서는 잇몸 주머니 깊숙이 들어가서 국소 소독을 하고 필요에 따라 항생제를 사용하기도 해요. 심한 단계에서는 잇몸 수술이나 뼈 이식까지 필요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정도까지 가기 전에 미리 관리하시는 것이 중요해요. 치아 배열이 고르지 않아서 치태가 잘 끼는 경우에는 교정 치료를 고려해 볼 수 있고, 이미 손상된 치아는 보철로 회복시켜서 관리하기 쉽게 만들어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정말 중요한 경고를 드려야겠어요. 잇몸 문제와 함께 이런 증상이 나타나면 치과보다 응급실을 먼저 가셔야 합니다. 가슴이 아프거나 쥐어짜는 느낌이 들거나, 숨이 가쁘거나, 한쪽 팔다리에 힘이 빠지거나, 말이 어눌해지는 증상이 잇몸 통증과 함께 온다면 즉시 119에 신고하세요. 이런 증상들은 심근경색이나 뇌졸중의 신호일 수 있어요. 치주염이 있는 분들은 이런 위험이 더 높기 때문에 절대 방치하시면 안 됩니다. 특히 당뇨나 고혈압이 있으면서 잇몸 염증까지 있으신 분들은 더욱 주의하셔야 해요. 이 세 가지가 함께 있으면 심혈관 위험이 기하급수적으로 높아져요. 하지만 너무 걱정하지는 마세요. 올바른 관리만 하시면 충분히 예방하고 개선할 수 있어요. 실제로 한 연구에서는 치주 치료를 받은 사람들의 심혈관 질환 위험이 크게 감소했다는 결과가 나왔어요. 치실 하나, 올바른 칫솔질 하나가 정말로 심장을 지킬 수 있다는 거죠. 이제 실전에서 어떤 순서로 관리해야 하는지 정확히 알려드릴게요. 저녁 식사 후에는 이 순서대로 하세요. 먼저 치실로 치아 사이를 깨끗하게 청소하고 그 다음에 치간 칫솔로 더 넓은 부분을 닦아주세요. 마지막에 칫솔로 2분간 꼼꼼히 닦고 가글로 마무리하면 됩니다. 아침에는 시간이 부족하더라도 최소한 칫솔질만큼은 꼼꼼히 해주세요. 그리고 물을 자주 마시면서 침 분비를 늘려주시고요. 만약 잇몸에서 피가 난다고 해서 칫솔질을 아예 안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건 더 위험해요. 부드러운 칫솔로 살살 닦아주시는 것이 오히려 염증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치과에 가실 때는 이런 질문들을 미리 준비해 가세요. 제 잇몸 상태가 심혈관 건강에 어떤 영향을 줄 수 있나요? 집에서 할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관리법은 뭔가요? 다음 검진은 언제 받는 게 좋을까요? 현재 복용 중인 약물이 잇몸 건강에 영향을 주나요? 이런 질문들을 해보시면 더 도움이 되는 상담을 받으실 수 있어요. 여기서 정말 중요한 팁 하나 더 드릴게요. 잇몸 마사지도 도움이 됩니다. 깨끗한 손가락으로 잇몸을 부드럽게 마사지해 주시면 혈액순환이 좋아져서 염증이 줄어들어요. 하루에 2-3분 정도만 해주셔도 효과가 있어요. 그리고 음식도 중요해요. 비타민C가 풍부한 과일과 채소, 오메가3가 들어간 생선, 항염 효과가 있는 녹차 같은 것들이 잇몸 건강에 도움이 됩니다. 반대로 피해야 할 음식들도 있어요. 설탕이 많이 들어간 음료수, 끈적끈적한 사탕, 너무 딱딱한 음식들은 잇몸에 상처를 주거나 세균 번식을 촉진할 수 있어요. 스트레스 관리도 중요합니다. 스트레스가 심하면 면역력이 떨어져서 잇몸 염증이 더 심해질 수 있거든요. 적절한 운동과 충분한 수면, 스트레스 해소 방법을 찾아보세요. 임신하신 분들은 특히 주의하셔야 해요. 임신 중에는 호르몬 변화로 인해 잇몸이 더 예민해져요. 임신성 치은염이라고 하는데 이것도 조산이나 저체중아 출산과 연관이 있다는 연구 결과들이 있어요. 나이가 들수록 침 분비가 줄어들고 잇몸도 약해지기 때문에 더욱 세심한 관리가 필요합니다. 특히 65세 이상이신 분들은 6개월보다 더 자주 3-4개월마다 치과 검진을 받으시는 것을 권해요. 약물을 복용 중이신 분들도 주의하셔야 할 점들이 있어요. 일부 혈압약이나 항경련제는 잇몸을 붓게 만들 수 있고 항응고제를 드시는 분들은 잇몸 출혈이 더 심할 수 있어요. 이런 경우에는 담당 의사와 치과 의사가 함께 상의해서 치료 계획을 세우는 것이 좋습니다. 여기서 잠깐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전동 칫솔에 대해서도 말씀드릴게요. 전동 칫솔이 수동 칫솔보다 치태 제거 효과가 더 좋다는 연구 결과들이 있어요.
특히 손목 힘이 약하거나 관절염이 있으신 분들에게는 더욱 도움이 됩니다. 하지만 전동 칫솔을 사용할 때도 올바른 방법이 중요해요. 너무 세게 누르지 마시고 칫솔모가 다르면 교체해 주시고 충전도 꼼꼼히 관리하셔야 해요. 치실 사용법도 정확히 알려드릴게요. 치실을 40cm 정도 잘라서 양쪽 중지에 감아주시고 엄지와 검지로 조절하면서 치아 사이에 부드럽게 넣어주세요. 그리고 치아면을 따라 위아래로 움직이시면 됩니다. 처음에는 피가 날 수 있지만 며칠 지나면 괜찮아져요. 치간 칫솔은 치실보다 사용하기 쉬워서 초보자분들에게 추천해요. 본인의 치아 간격에 맞는 크기를 선택하시는 것이 중요하고 너무 크면 잇몸을 다칠 수 있으니까 조심하세요. 각을 사용할 때는 30초 정도 입안에 머금고 계시다가 뱉어내시면 돼요. 그리고 각을 후에는 30분 정도 음식을 드시지 않는 것이 좋아요. 마지막으로 정말 중요한 메시지를 전해드리고 싶어요. 치주염은 단순한 입병이 아닙니다. 전신 건강과 직결된 중요한 질환이에요. 특히 심혈관 질환, 당뇨, 치매, 심지어 일부 암과도 연관이 있다는 연구들이 계속 나오고 있어요. 하지만 다행히 예방 가능하고 치료 가능한 질환입니다. 오늘부터 올바른 구강관리 습관을 시작하시면 잇몸 건강뿐만 아니라 전신 건강까지 함께 지킬 수 있어요. 치실 한 줄이 심장 한 번을 지킨다는 말, 정말 과장이 아닙니다. 매일 몇 분씩 투자하는 구강관리가 앞으로 수십 년간의 건강을 좌우할 수 있어요. 오늘 밤부터 당장 시작해보세요. 치실 한 번, 올바른 칫솔질 한 번이 여러분의 미래를 바꿀 수 있습니다. 그리고 6개월 이상 치과에 안 가셨다면 이번 주에 예약을 잡으시기 바랍니다. 조기 발견, 조기 치료가 정말 중요해요. 여러분의 건강한 잇몸과 튼튼한 심장을 응원합니다. 오늘 영상이 여러분의 건강한 변화의 시작이 되기를 바라요. 더 많은 건강 소식 받고 싶으시다면 구독과 좋아요,